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산업이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면 해당 직업군도 동시에 질적 양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젊은 층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른바 이것이 선순환 구조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역은 스포츠 멘탈 코치 영역인데 이 스포츠 멘탈 코치로 막 첫 발을 내디즈신 코치님이 있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포츠 멘탈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윤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어쩌면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스포츠 멘탈 코치님들 중에서는 좀 최연소가 아니실까 싶은데 맞나요? 최연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많이 어린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합니다. 처음 이쪽 일을 시작하신 게 몇 살 때부터셨어요? 제가 21살 때 처음 스포츠 멘탈 코칭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대1 멘탈 코칭이나 뭐 팀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일회성 이벤트식으로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제가 시작했던 21살 때 21년도였는데 그때는 제가 거의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는 최연소는 거의 맞네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 이제 멘탈 코치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 부모님이 축구 팬이셨어서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 품에 안겨서 경기장을 찾곤 했었는데요. 모태 축덕이네요. 네, 모태 축구 팬.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었고 장내 아나운서를 꿈꾸기도 했었고 에이전트를 꿈꾸기도 했었고 계속 축구라는 틀 안에서 꿈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남동생이 축구를 잠깐 했었는데 축구를 시작하고서 이제 유소년 친구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됐었어요. 보통 축구하는 친구들이 어리면 7살, 뭐 더 어릴 때 하는 친구도 있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매일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개인 운동을 또 추가로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축구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친구들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던 포지션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선수는 아니었다 보니까 선수가 아닌데 나한테 왜 이렇게 축구와 관련된 자기의 고민들을 털어놓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쨌든 선수인 친구들은 보통 주변 친구들, 뭐 선후배들이 보통은 다 운동을 했거나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내 친구고 동료지만 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좀 어렵겠다. 그렇죠. 아무리 친한 동료 선수들이라도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잘 될 거야,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과연 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와닿을까? 도움이 될까? 얼마나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심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잘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제대로 좀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포츠 멘탈 코치라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1살 때 이제 그 한국 멘탈 코칭 센터를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21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멘탈 코치로서의 활동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집에 부모님한테 나 이 스포츠 멘탈 코치를 직업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래 해봐 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셨어요. 네, 해봐. 그리고 제 성향을 또 부모님이 잘 아시니까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자격과정 코스가 열린 거를 처음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엄마가 먼저 이제 그거를 보시고 그 자격과정이 열린다는 걸 보시고 이거 있던데 너 해봐라, 해볼래? 이렇게 먼저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지지를 해주셨나요? 네네, 맞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치과 별개로 또 이제 대학은 이제 호남대 축구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이쪽으로 또 진학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축구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 축구인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는 너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어쨌든 선수가 아니었던 것 때문에 축구에 대한 이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남대학교 축구학과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춘기였나요?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왜? 왜 가야 될까? 근데 제가 내린 답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정해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는 내가 전공을 선택해서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나는 축구학과에 가서 축구 공부를 제대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축구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말씀드리면 저도 축구학과 네네. 제가 10학번이거든요. 저는 20학번. 한 번도 학교에서 뵌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스포츠 멘탈 영역은 커리큘럼이 학교 강의에는 없었어요. 학교 다니실 때는 좀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도움이 되는? 축구 심리학이라는 전공 과목이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전공 교수님이 5분 계신데 그중에 심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또 계셔가지고 수업 외에도 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앞으로 뭐 졸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걸 많이 해주셔서 학과가 발전했네요. 나 그런 것 같습니다. 때는 말이야. 스포츠 멘탈 코치가 되려면 네. 전공을 이제 축구학과를 하셨지만 심리학을 전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거나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반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일반 심리도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스포츠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일반 심리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모든 하기 베이스는 때문에 이거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수월하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런 심리에 기반해서 하는 걸 거다. 그쵸. 근데 이거를 스포츠에 접목시켜보면 얘가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는 이런 상황이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학과를 재학을 하시면서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 그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을 하셨고 네.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을 네. 하셨는데 그 자격증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엄청 아예 다른 걸 배운다, 아예 다른 내용들을 다룬다는 건 아닌데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심리 상담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스포츠 멘탈 코칭 전문가 자격증은 그 스포츠 심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현장에 선수들에게 접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좀 코칭학으로 풀어낸 분야여서 좀 더 현장에 맞게끔 어떻게 이걸 적용해보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뤘던 거라 저는 두 가지를 다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그 주관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은 곳인가 아니면 다른 다른 곳이에요.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학회에서 따로 하고 제가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 센터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서 그래도 만약에 이쪽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둘 다 준비를 하시는 거가 좋으시겠네요. 네, 두 가지 다 하는 게 도움이 그래서 됩니다. 일단 제가 그냥 들은 걸로만 봤을 때는 심리 상담사 자격증으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네. 하고 나머지 좀 이제 멘탈 코칭 전문가 네. 과정을 통해서 심화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스포츠 멘탈 코칭 전문가 자격증 과정이 6주, 8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대면 워크숍 2일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의 시간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실시간 저는 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대면으로 강의를 그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서 맞아요. 시험이나 이런 걸 시험을 해야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한 번에 다 따신 거죠? 네. 계속 질문 좀 이어가면 특이하게도 제가 이제 이력을 봤을 때는 21살 때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학교를 병행하시면서 이미 이제 네. 멘탈 코치 활동도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좀 가능한가요? 제가 멘탈 코치로 취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좀 낯설 수밖에 없는 이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거를 선수들이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한국 멘탈 코칭 센터 같은 기수로 자격증을 같이 준비했던 코치님들과 이벤트를 몇 번 열었었어요. 단체 종목 따로, 개인 종목 따로, 그리고 팀 강의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준 팀에 가서 아니면 신청해준 선수를 만나거나 줌으로 멘탈 코칭을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론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코칭을 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선수들과 직접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어디 소속으로 취업한 월급을 받는 개념의 직원이 네.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로서 맞아요. 경력을 조금씩 쌓아간 회사로 따지면 인턴 같은 느낌인 그쵸, 거네요. 그쵸. 포트폴리오를 네, 쓴. 맞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사실 당연히 기술적인 코칭을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코치님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트레이너 영역이 피지컬 코치로 네. 발전이 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멘탈을 코칭해주는 영역은 지금까지 크게 없었었잖아요. 네, 그쵸. 그게 이제 좀 막 부각이 되고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네. 같거든요. 좀 어떻게 느끼세요? 사실 뭐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예 구단에 멘탈 코치가 상주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게 좀 없기도 하고 이제 멘탈 코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부정적인지? 부정적이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의문을 많이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굳이 그렇게 따로 멘탈 코치를 함께 하는 것이 얼만큼의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뭐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제 이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뭐 10대 친구들이나 혹은 20대 분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도 이 영역으로 준비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나요? 제가 도망가! 이런 거?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닌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어쨌든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끝이 없고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 같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바로 뭔가 코칭을 나가서 엄청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성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성과가 나도록 지지를 해주는 위치다 보니까 제가 조급해지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부터 좀 여유를 갖고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거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진심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그냥 일로만 느껴지면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정말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런 진심이 담겨야 또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그렇죠, 맞아요. 일인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지 이 일에 한번 부딪혀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심리, 멘탈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나중에 그 선수가 챗GPT야 나 지금 너무 경기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될지 알려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